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매출 차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개업공인중개사 때 벌었던 수익의 한 10배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도산대로 빌딩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중개법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중개법인을 모두 경험해 보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 집단 모두 경험이 있는 저희 빌사남 부동산 중개법인의 이희원 상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BSN 빌사남 중개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이희원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중개법인에 계시니까 우리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볼까 해요. 네.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셨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좀 바로 창업을 하시게 된 건지.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왜 공인중개사 하면 어쨌든 개업공인중개사를 차릴 수 있는 권한을 네. 부여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무조건 빨리 차려봐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업을 처음 하기 전에도 뭐 꼭 부동산 업은 아니더라도 뭐 아파트 분양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관련된 뭐 상가 분양 이런 일을 사전에 먼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당연히 차려야 되는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따로 그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부터 차려야 되는 목적으로 생각한 거지 뭐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비슷한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바로 차리시는데 뭔가 그 고민거리들이나 이런 거는 좀 없었나요? 아무래도 고민거리가 있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했었던 업 자체가 뭐 부동산 업을 했던 건 아니니까 네네. 그 이전에 이제 사실 뭐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는 일이나 뭐 다른 뭐 오피스텔 뭐 상가 이런 분양 같은 일이 꼭 부동산 업에 함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뭐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쓰질 않아요. 분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양 계약서라는 게 따로 나옵니다. 분양계약서.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표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업으로 처음 시작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 시작하는 거 차려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차리는 방향성으로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던 것 같아요. 분양계약서라는 게 국토부에 고시되어 있는 그 계약서가 아닌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계약서.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마다 다 브랜드가 있죠. 그 네. 브랜드마다 분양계약서 다 다르거든요. 시행사에서 뭐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시공사에서 또 필요한 내용들을 특약으로 넣기 때문에 분양계약서가 일반 표준계약서랑은 아예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로컬 부동산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중개법인에 지금 또 넘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계기가 또 어떻게 되셨는지. 이게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쉽진 않았어. 개업공인중개사를 차리고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뭐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나 그런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일하는 걸 사실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네. 개업공인중개사를 차린 지가 2년이 넘었었고 뭐 다행히도 운이 좋게 2년 동안은 그래도 일반적인 개업공인중개사 분들만큼에 대한 매출은 제가 내고 있었지만 그 이상을 뭔가 더 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중개법인에서 일하시는 방향성을 내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 중에서도 어차피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그냥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보다는 중개법인 쪽을 한번 경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중개법인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월 28일이면은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다시 신입공인중개사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어디를 선택을 할 거고 어떻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할 것 같아요. 네. 중개법인에 지금 현재 소속돼서 어쨌든 업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도 오랫동안 일을 임할 생각으로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먼저 해볼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꼭 중개법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한 분야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일반 제가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분야 안에서도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상가 주택도 있고 상가 분양부터 해서 임대까지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내가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와 있는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전에 해왔던 업무와는 아예 다르게 빌딩만을 좀 특화된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업무하고 있는 중개법인에 먼저 소속돼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개업공인중개사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갈증이 해소가 안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허비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과정 동안 안에서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운영한다라는 내용도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그때 당시 느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다시 개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법인을 경험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해보는 것보다 뭔가 개업공인중개사를 경험을 해보고 법인에 넘어오는 게 순서가 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케바케인 것 같아요. 보는 분들 입장에서. 왜냐면 이제 사실 저희 회사에 소속해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시진 않았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빌딩 방향으로만 사실 지금까지 읽어왔기 때문에 뭐 사장님뿐만 아니라 뭐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분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빌딩 쪽을 임하셔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또 어떻게 보면 무조건 뭐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답은 아니지만 네네. 저 같은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성향과 이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좀 그렇죠. 선택을 좀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개업공인중개사를 원툴로만 정해놓고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왜 소속공인중개사는 아예 배제가 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를 아예 배제했던 거는 사실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자격증을 딱 취득한 시점에 가장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이 똑같은 개업을 할지. 근데 그때는 이제 중개법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시기여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도 왜 상가 분양이나 이런 아파트 분양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알고 지내셨던 대표님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운이 좋게 건물 소유주분을 좀 식사 자리를 갖게 됐고, 뭐 그런 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 소장이 직접 내 건물 와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임대도 좀 맡아서 해주고 건물 전체 임대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뭐 본인이 나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고 서로 한번 짝이 맞으면 한번 맞춰서 일해보자 네네. 라는 제안이 왔었고, 그 제안에 맞춰서 고민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또한 뭐 그 조건을 거부할 필요가 굳이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개업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